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 방송 뉴스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지난 8일 영암 119 항공대에서 안전하게 원거리 소방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중형 소방 헬기 취향식을 가졌습니다. 새로 취향한 중형 소방 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에서 제작한 기종으로 중간 연료 보급 없이 7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도서상관이 많은 전남 지역에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항법 장치로 야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EMS 등 각종 응급 의료 장비를 장착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할 수 있고 착륙이 어려운 산악 지역에서도 구조 임무를 할 수 있어 임무 범위가 확대되고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8년에 착공한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 공사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5월 임시 개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은 사장교 220m와 PSC 거도교 330m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진입도로 604m까지 더하면 총 길이 1154m로 웅천 예울마루와 소호 항호마을을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오는 7월에 모든 공사가 끝나면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은 도심 내부순환도로 기능을 담당해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하면서 여수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해양 관광의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그리고 농수산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저탄소 식생활 운동을 통한 환경 경영, 지배구조 경영, 가치 확산과 농수산 수출 기업의 역량 강화로 수출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운동 확산과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그리고 전남 식품의 맞춤형 전략 품목 개발을 통한 K푸드 대표 음식 육성 등이며 두 기관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1월 진남체육공원 내 야구장 바로 옆에 착공한 전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가 공정률 35%로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 준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진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설은 코로나19로 국비와 시비 등 예산 확보가 늦어져 금년 내 준공이 불투명했으나 이번 2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 28억 원이 전액 편성됐고 여수시가 전용구장의 기능을 더 살리기 위해 시비 20억 원을 증액해 총 사업비 95억 원 14면의 코트로 조성됩니다. 현재 지상 2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진남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완공되면 진남체육공원의 테니스장, 족구장,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과 연계해 각종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용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가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기반으로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2월 정례 조회를 열고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의 초석을 위해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기반으로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네.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는 광주 전남과 서울, 울산, 경남 등 환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 남부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전남도가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네. 이미 영호남은 친환경 조선 산업벨트 등 초광역 거점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다는 분석 아래 이같이 제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영호남은 친환경 조선 산업벨트와 우주 산업벨트, 남북권 관광 개발 등을 함께할 협력 파트너로서 정서적 유대감이 있어 초광역 거점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남북권 관광개발은 당초 전남도가 구상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가 구체화돼 올해 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 6,858억 원을 들여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 5개 시도에 10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문화관광체육부가 올해 기본 구상 계획에 관광개발 사업비 2,91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네. 여기에 남북권 관광개발 권역을 확대해 관광도시 제주와 연계하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수 있어 6개 시도가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새 지평을 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라남도가 이를 위해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월 제20대 대통령 공약에 반영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했다는데요. 네,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 제주까지 서해안 축이 완성되고요.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와 강호축 등을 통해 동해안 축과 연결함으로써 국토 H축을 이뤄 전국이 생활권으로 묶이게 돼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의 밑그림이 완성된다며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해안 남북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광주와 전남 간 전철 시대를 검토하고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공동 사업과 교통 연결 대책을 협의하는 등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고 강조해 앞으로 남해안 남북권이 환태평양 관문으로 유라시아 기점 그리고 세계 중심으로 부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광양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 1680여 헥타르 면적에 산재한 고로쇠 나무 군락지에서는 수액 채취가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시 옥룡면의 백운산 기슭에 산재된 수십 년 수령의 고로쇠 나무에서는 맑고 투명한 수액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가 이루어지는 이번 주부터는 채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광양 고로쇠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죠. 네, 광양 고로쇠 수액은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우수한 상품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광양 지역 내 830여 농가가 채취 생산하게 될 고로쇠 수액은 90여만 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고로쇠 채취로 인한 겨울철 농가 소득만도 30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광양 고로쇠는 소포장으로 생산되면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요. 네, 광양 고로쇠 약수는 현대화식 자동화 시설까지 갖춘 정제장에서 0.5에서부터 4.5리터까지 소포장으로 생산돼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협회 서상원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대형 포장 용기를 사용해왔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작은 포장재들을 원하고 있어 1.5리터라든지 0.5리터 포장재를 사용해 판매를 하면서 판매량도 늘고 소비자도 좋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고로쇠는 농가의 소득 효자 품목으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고로쇠를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서의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입춘을 지나 봄의 문턱에서 호남 정맥의 끝자락 백운산 일원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로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출범, 제1회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역사 재해석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남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유족대표, 법조계 등 위촉직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 동안 여순 사건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등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 시설물의 개량과 수리,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80%인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와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하며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입니다. 여수시가 농가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4만 건의 택배비를 지원하게 되며 한 건당 5천 원을 기준으로 농산물 직거래로 발생한 택배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개인 농가는 최대 100만 원, 생산자 단체는 200만 원까지 지원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소비 촉진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순천 기적의 도서관 20살 성년의 해를 맞아 오는 3월 14일까지 기적의 얼굴을 찾습니다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2003년 순천을 뜨겁게 달구었던 순천 기적의 도서관 유치 및 건립 당시 느낌표 방송 출연자, 기적의 도서관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용자들을 찾고 수기를 모집해 발간하는 것이 목적이며 순천 기적의 도서관으로 인해 순천시의 변화를 체감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가 김명희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3일부터 어서와 평범이라는 주제로 순천시 순천교육지원청, 갤러리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7번째 개인전으로 자연과 동물, 일상을 담은 40여 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가 기존의 한국화 형식을 새로운 기법으로 시도한 천 조각과 실로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아 입체감을 준 이번 작품은 전통의 범주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전통을 재해석하고 응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중단되고 그 기간 동안에 그림에만 전념을 하자, 집중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탄탄한 그림을 보면 감탄이 절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수묵담체, 수묵채색, 그리고 믹스트 미디어라는 기법으로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묵담체는 순천의 보물이라고 하는 순천만을 소재로 색에 물들어가고 또 초록 에너지로 이렇게 담겨져 표현해보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렇게 힐링되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믹스트 미디어 기법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바느질 기법으로 퀼트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또 제 마음의 표현을 그곳에 담아봤습니다. 나만의 기법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풀어가자는 그런 기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토리로 연결되는 것을 본인의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와 자연에 이르기까지 작업 방식과 재료 선택은 가장 한국적인 접근 방식이어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순천교육지원청 갤러리청에서는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매월 전시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중심 순천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감성을 일깨워주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따스하면서도 화려한 색감으로 봄을 재촉하는 이번 전시회는 3월 25일까지 순천교육지원청 갤러리청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